자, 우리 생산자 이론 볼게요. 지난번에 그 그래프 문제는 약간 한 내일 정도쯤 봐서 진도 좀 나간 다음에 또 하고요. 우리 그 생산자 이론부터 해가지고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챕터 11장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그 생산자 이론의 체계가 나와 있는데, 뭐 보셔도 되고 그냥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되니까 하나하나 그 내용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합시다. 자, 311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생산 이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수요와 공급인데, 요거 이제 Q라고 할게요. P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 받고 공급 곡선을 이렇게 봤죠.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소비자의 선택을 본 거예요. 이 보이세요? 요 안에 이렇게 쭉 보여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목적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효용함수예요. 이렇게 재화가 이제 두 개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합쳐서 그냥 Q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이에요.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예산제약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제약식 이렇게 있고,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효용극도화 되는 점이죠. 그래서 접하는 부분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S라고 그러고요. 하점자 우선 안 쓸게요. 써야겠다. 그리고 이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X가 관심의 X가 그리고 P와 요거다. 그래서 요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된 거예요. 살짝 여기서 그냥 바로 볼게요.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분이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그럼 이제 이쪽이 부등호가 이쪽이 내려가니까 얘도 내려가야 돼요. 그쵸? 얘가 내려가려면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떨어지려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 이게 희소할수록 이게 더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붕 내려가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상대적인 거니까. 이쪽이 붕 내려가면 아이고 MRS도 낮아져야지 이권이 되겠구나. MRS라는 것은 MUY분의 MUX니까 X에 초점 맞추시면 지금 관심이 이제 X니까 아예 X라고 써도 되고, X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떨어지려면 X의 소비량이 얘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X의 소비량은 증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같아질 때 균형. 그러니까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그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그게 여기서부터 뷰 해서 점프 돼가지고요. 약간 직관적으로 당연하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자꾸 쌓여야지 실제 문제 풀 때도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그거가 이제 이게 압축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지만 내년 시험 공부할 때 이제 시험 이제 막상 보러 갈 때 공부 막 하고 나서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붕붕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그냥 아유 봄 하다가 아이고 여름이네, 아이고 덥네, 아이고 가을 낙엽이네, 어유 시험이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 인생을 한 환갑 넘어서 회고하게 되면 그냥 아이고 초등학교 다녔네, 아이고 대학이네, 아이고 내가 고시 공부하네 하다가 아이고 죽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도 하셔야 되는데 크게 쫙 이렇게 지나가는 플래시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이거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이 생산자 선택과 관련된 거예요. 생산자의 선택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생산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목적이 뭐야 하면은 첫 번째는 언제나 목적식과 제약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생산자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걸 이제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 되고요. 근데 뭐 삼성이나 다른 데가 무슨 새로운 스마트폰 같은 거 만들었다 해서 우리도 이제 똑같이 그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자금이나 인재, 인력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약 조건이 뭐냐면 과연 그걸 내가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 같은 게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다가와요. 물론 여기서는 꼭 기술은 생산 측면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만들면은 스마트폰이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요? 우리가 갑자기 저기 해가지고 이제 세법 상법 선생 이렇게 여러 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미래 스마트폰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지. 야, 그 만든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야? 기술자야? 아니래. 뭐 회계사래.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산다고. 그러니까
과연 수요도 있는가 하는 수요도 이제 제약이에요. 아니, 주문이 없는데 생산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술 제약 이런 것만 좀 얘기를 하고요. 수요와 관련된 이런 제약은 좀 나중에 그냥 파생 수요 비슷하게 해서 시장 전체로 봐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요거 하게 될 거니까 순서는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과연 우리가 생산할 수 있을까? 이 기술과 관련된 제약을 생산함수라는 거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뒤에 생산함수를 통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이건 이제 뭐랑 똑같은 걸로 표현할 거냐면 미니마이즈 비용 극소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비용을 가능한 한 싸게 만들면 원래 이제 이윤이라는 게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다시 할 거예요. 큰 그림 말씀드리려고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걸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수입이라는 것은 저 시장에서 과연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거기까지 봐야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고정시키게요. 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비용을 극소화하면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우리는 비용 극소화로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대신 얘기할 거예요. 네, 뭐 뒤에 다시 볼 거예요. 자, 아무튼 큰 흐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311페이지의 기초 개념 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제 생산 그 개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산은 뭐를 만들어내는 걸 생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뭔가 인풋이 있는 거죠. 인풋과 관련된 게 투입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풋을 여기 어디에 기업에다 집어넣으면 박스에 집어넣어요. 보통 이제 뭐 기업, 공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뭔가 아웃풋이 나오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을 뭐 불이냐 인터넷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라고 봐요. 박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뭔가 땅,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이 있어요. 노동. 사람의 뭐 노동 서비스가 되겠죠. 레이버라고 해서 L이라고 써요. 자본 이런 것도 있어요. 자본이 이제 캐피탈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런 걸 인풋으로 해서 집어넣었더니 여기 이제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뭐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삼성이나 뭐 거기서 쫙 섞었더니 여기에 막 뭐야 이거 아시죠? 갤럭시 A 뭐 새로 나온 데면서요. 그리고 노트북 뭐 자동차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막 아니면 막 사과도 생산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풋으로 확 변환돼서 나오는 거 신기하잖아요. 어디 뭐 지나갔더니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기도 신기하지. 회계사 이 학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 하고 어리버리한데 처음에 근데 딱 들어왔다가 한 1년 지났더니 갑자기 회계사래. 그리고 막 이렇게 회계 일을 시켰는데 그것도 약간 이래저래 뭐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변환시키는 그 과정이 요 과정이에요. 물론 이게 쉽진 않죠. 얘가 뭐 즐겁고 힐링하고 그런 장소면은 뭐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노동과 자본 토지를 쥐어 짜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신시키는 거 변신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바로 우리는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책 보면서 할게요. 자, 우선 생산 프로덕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뭔가를 인풋으로 집어넣어요. 그림만 살짝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새롭게 동그라미 치세요. 새롭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어도 그건 생산이고요. 근데 그것만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뭔가 새로 가치를 더하는 가치를 증대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는 가치를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거에다 가치를 더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환 과정을 통해서 밸류 있는 가치 있는 걸 새롭게 만드는 거 우리가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물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포장, 운송, 저장 이런 것들도 다 새롭게 가치를 창출해 주는 거죠. 그런 것도 사실은 뭐 교육 서비스도 그렇고 택배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 원리 있는 걸 내가 막 가구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의 가수가 노래하는 거 또 가치 있는 거겠죠. 뭐 노래 잘하는 가수가 노래를 해야겠지만 그리고 변호사의 법률 자문 이런 것도 다 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는 살짝 보시고요. 다음 생산과 관련된 요소들 볼게요.
자, 생산 요소는 팩터라고 하는데 프로덕션 거기에 관련돼서 재화를 생산 투입하는데 인적 물적 자원을 나타내고요. 이 토지는 신이 인간한테 준 선물이죠. 이거는 원래부터 이제 지구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서 이게 본원적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밑에 박스를 보시면 또 노동도 본원적 생산 요소죠. 노동도 우리가 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뭐 진화해서 됐든 타고나는 거니까 요 두 개가 이제 본원적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생산 요소에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원래부터 있었던 그 뜻이에요. 노동과 토지, 그건 이제 본원적. 그리고 이제 자본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새롭게 가치를 창출할 만한 어떤 도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풋으로 쓰이는. 그래서 이 컴퓨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공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때 컴퓨터는 다시 인풋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은 파생적 이런 말을 써요. 파생적 생산 요소다.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건 지금 할 때만 보시는 거고 더 이상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변환의 주체, 이걸 바로 뭐라 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경제에서는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딱한 거죠. 어떤 약간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체를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보시면 기업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거기 판매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투입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이라는 말 잘 보이시죠? 경영학에서도 많이 할 거예요. 조직. 그러니까 약간 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딱딱한 집합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옛날 같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기업의 존재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옛날 같을 때는 우리가 경제의 처음 출발점이 저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시장은 마켓인데 이게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거예요. 바이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기업은 make 하는 거예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make or buy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시장에서 갖다 사서 쓰느냐 아웃소싱 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드느냐. 요리 잘하세요? 스파게티 같은 거? 못하죠? 사 먹어야겠죠. 그럼 만약에 요리를 이 앞에 여학생은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시죠? 못해요? 잘 못하시면은 그냥 저도 잘 못해요. 제가 만약에 스파게티를 한다 해서 만들었는데 돈은 한 3, 4만 원, 5만 원 들였는데 맛은 되게 없고 제가 만들었더니 전부 다 도망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힘들게 만들면 뭐해. 가치 있는 걸 창출하지 못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 하느니 차라리 강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스파게티 맛있는지 거기서 사 먹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조직 안에 이렇게 끌어들이고 영역 안에 잘 못하는 것은 밖에서 사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까 살까 이게 바로 뭐냐면 시장에서 구입을 할 것인가 만들 것인가 마찬가지예요.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보면 전임 교수님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강사들이 있어요. 시간 강사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뭐 등등등 뭐 또 다양한 무슨 초빙이니 다양한 것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학교가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강의가 필요할 때마다 밖에서 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때그때 계약을 체결해서 샀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A라는 사람, 강의한 사람도 이제 급이 있죠. 그래서 급이라는 건 뭐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B, C 같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A급 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여기저기서도 막 오라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번 학기 만약에 강의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해 주실래요 했더니 그냥 이렇게 불확실해요. 싫어요. 왜냐면 딴 데서도 이렇게 막 오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조직업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조직체에서는 그럼요 우리 한 학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년 계약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더 나가서 진짜 이 사람이 막 노벨상을 받고 학교의 위상을 막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거물급이다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여기서 강의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끌어들이는 거예요. 조직 내로. 그게 테뉴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든지 다 그렇죠. 뭐 우리가 봤을 때 회사 가면 정규직 하면 뭐 정규직도 잘릴 수 있죠. 근데 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교수님이라는 것도 뭐 조교수, 부교수 막 이렇게 다 직책이 있는데 조교수 뭐 그 밑에 뭐 또 뭐 전임 강사, 뭐 시간 강사 옛날에 막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조교수 이렇게 해도 사실은 중간에 한 2, 3년, 4년 되면 업적이라든가 성과가 어느 정도 되지 못하면 그럼 그냥 잘려요. 이게 우리나라는 보통 잘린 적이 없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좀 이제 성과가 안 좋거나 이제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 교육. 옛날에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을 아마 해보셨겠지만 강의평가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강의평가 누가 꽝이다 그러면 니들이 뭔데 나를 평가해.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학문에 대해서 뭘 알아?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정년퇴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교육 서비스지.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좀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강의 평가를 해야만 성적을 볼 수 있으니까 대충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또 학생들도 이제 대충은 안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꽝꽝꽝 너무 꽝꽝꽝하면 안 돼요. 꽝꽝하면 점수가 1점부터 10점까지 있으면 1111 이렇게 하면 이거 얘 대충 했네 해가지고 이제 빼버리니까 1111 하다가 한 3 주고 1111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했는데 꽝이구나 이분은 뭐 이렇게 평가를 되죠.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기업의 존재 의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기업의 바운더리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건데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랑 사쓰는 거랑 그 비용이 어떤 게 더 싼가. 이게 거래 비용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거기 보시면은 밑에 박스에 보면 기업의 존재 이유에서 거래 비용 절감 첫 번째 있잖아요. 그 로널드 코즈라는 사람이 우리가 뒤에 환경오염 할 때 뭐 코즈 정리할 때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노벨상 받은 거는 요 기업의 존재 의의를 규명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 거래 비용을 환경에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좀 부각돼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아무튼 뭐 그거는 그냥 경제학에 관련된 그냥 부차 얘기고 우리가 살짝 볼게요. 경영학에서 많이 하고 경제학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죠. 이 안에 이 내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경제학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도 보면은 그 뭐 학회에 있는 거 아세요? 경제교육학회 이런 거. 그래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경제를 잘 전달할까. 그래서 막 자기네끼리 막 비판하고 자아성찰하고 막 그래요. 도대체 이게 교과서가 뭐냐 해서 막 어떤 분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맨큐부터 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책이 꽂았다부터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좋다 이렇게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게 이거요. 경영학에서는 이 안에 그러니까 경제학이 준 거지. 야야 우리는 인풋 넣으면 아웃풋 나오는 이 변환 과정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안에 프로세스 뭐 인적, 물적 자원 관리, 재무 관리 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리더십 그 니네들이 해 이렇게 넘겨주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더 돈도 많이 벌고 대박이고 중요한 건데 그래서 되게 이제 경제학 교수들이 경영학 교수들한테 되게 열등감이라고 하긴 그렇고 우월감이죠. 우월감인데 되게 부러워하는 만든 이론은 다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돈은 경영학 교수들이 버니까 그래서 이제 막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학문이냐?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뭐 그 자기네 혼자 생각이지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안에 좀 이렇게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잘 얘기 안 하니까 경영학에서 시험 문제 나오고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대학원 같은 데 갔을 때 뭐 조직과 관련된 뭐 해서 행정학과 접목시켜서 하긴 하는데 좀 약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따로 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1번 정도만 보세요. 자, 기업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막 버무려가지고 투입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하게 되면 이게 존재 의의는 뭐냐면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자 하는 것보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거래 비용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분업화 이런 거랑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팀에 의해서 생산하는 이점 그리고 뭐 규모의 경제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거를 이제 소규모 중소기업에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규모가 클수록 그 들어가는 인풋과 관련된 고정 비용을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쪽 파트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뭐 기업의 분류 이런 것도 다 경영학이나 뭐 상법에서 하실 테니까 관련 없어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냥 기업 이걸 뭐냐면 생산함수 이러고 시작할 거예요. 네, 이렇게요. 자, 이게 인풋과 아웃풋의 그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 볼게요. 생산함수란 역시 일정 기간 유량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생산 요소 투입량과 투입량이 노동과 자본 두 개만 있다라고 할게요. 왜냐면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지는 그냥 뺄게요. 토지가 관심 있으면 토지도 넣어도 돼. 최근에는 거기 보시면 생산 아웃풋 Q가 이렇게 있는데 노동 레이버예요. 자본은 이제 캐피탈 이렇게 해서 써요. 원래 C라고 써야 되는데 그 독일에서 다스캐피탈 이렇게 자본론이잖아요. 그래서 K로 이렇게 쓰거든요. 캐피탈.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나 어떤 사업하려고 하는데 좀 자금 좀 자본이 필요해 이런 말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자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류 최초의 어떤 농사 지을 때 그 가축 있잖아요. 캐틀이라고 그러나? 그 가축 같은 게 이제 농사 지을 때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서 그 약간 뭔가 도구 같은 도구라든가 설비라든가 뭐 이렇게 삽 이런 거 있죠. 삽. 군대에서 야, 땅 좀 파 있는데 도구도 안 줘. 맨손으로 파리. 그럼 어떻게 파? 그러니까 삽을 주면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시로 가면 뭐 금융 자본 그런 거 많이 쓰는데 그렇게 그런 거 할 때가 우리가 투자 자금 뭐 이런 거니까 앞에 그럴 때는 파이낸셜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 그다음에 토지 이런 것도 있어요. 토지를 뭐라 쓸까? 그냥 토지라고 쓸게요. 최근에는요,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변수가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좀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원료라고 할까? 머터리얼 같은 이런 거나 에너지 이런 걸로도 써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다 얘기하려면 칠판에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토지나 얘네들은 다 고정되어 있다 해서 2개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얘기할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고정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셨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거기 노동과 자본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특성 보니까 우선 일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유량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생산 관련된 요게 일정 기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생산은 유량의 개념인데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게 그럼 이거 안 해도 됩니까?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지금 정도 한 번 해서 그냥 들어둔 거랑 또 안 들어둔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유량이구나. 수요도 유량이구나.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효용에서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었잖아요. 효용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는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수적이다라는 특성. 값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산량이 몇 개인가 개수를 셀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시와는 달리 생산과 관련해서는요, 기간 개념도 중요해요. 기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1번에 볼게요.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고정 투입 요소, 고정 요소고 밑줄 치세요. 존재하는 기간을 단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게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기간을 장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에 생산함수를 단기 생산함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까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정 기간. 근데 기간이 짧냐 아니면 기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짧은 생산함수고요. 또 장기 생산함수는 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캘린더 달력 날짜로 해가지고 뭐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정 투입 요소가 있냐 없냐 그거예요. 우리가 노동과 자본 중에서 보통 노동은 좀 이렇게 해고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채용하거나 줄이거나 할 때가 자본보다 좀 쉬워요. 자본 말하는 건 생산 설비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생산 설비할 때 이거를 뭐 금방 늘렸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확 변하나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생산함수 이렇게 중에서 노동과 자본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뺀 거야. 아예 논의에서 뺐기 때문에 고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2가지만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것을 우리가 단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생산함수가 노동과 자본 중에서 이게 전부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고정된 투입 요소가 없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장기 이렇게 얘기해요. 장단기 그 개념만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투입 요소가 있는가라는 거가 바로 이제 기간마다 좀 산업마다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미용실이라 할까요? 미용실 아니면 독서실 산업, 독서실 학원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만 싹싹 바꾸면 되는 거니까 뭐 일주일이면 금방. 위에도 독서실 만드는데 일주일 오픈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뭐 한번 가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 도대체 오픈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일주일만 뚝딱딱 하더니 금방. 근데 반도체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일주일만 되나? 이게 생산 설비를 뭐 이렇게 쫙 라인을 만드는데 한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하면은 2년 걸리면 2년 걸리기 전까지가 단기, 2년 이후는 장기. 그러니까 이게 2년 돼야지 완성이 되면 2년 이전은 단기, 2년 이후는 장기 이렇게 되고요. 미용실 같은 경우는 뭐 2주일이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아직 인테리어가 완성되기 2주 전까지는 단기, 2주 이후는 장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 소리 좀 더 올릴게요. 올릴 자신이 없네. 이따가 제가 만졌다가 또 괜히 마이크가 또 에코가 들어가거나 또 이상한 짓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을 때 시도 안 하는 게 낫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하나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보면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거기 보시면 우리는 책 2번에 보세요. 2번. 산업 전체 차원에서는 시장 전체 차원인데 기존 기업이 퇴거나 새로운 기업 진입이 불가능한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쫙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이 파이 이윤이라 할게요. 여기서 혼자 맛있는 떡고물을 막 맛있게 막 먹고 있어요. 아니 저기 먹을 게 있네 해가지고 여기 부산에 어떤 사람이 야 나도 먹어야지 하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이 만약에 3시간 걸린다라고 하면 3시간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얘가 혼자서 독점할 수 있죠. 얘가 진입하기 전이잖아요. 미용실 괜찮네. 우리도 바로 옆에 미용실 만들어야지. 만드는데 2주가 걸려요. 인테리어 하는데. 그럼 2주 전까지는 아직 경쟁자가 진입을 못한 거니까 그걸 단기라 그러고 2주 이후에는 서로 경쟁하네요. 그걸 장기. 반도체. 삼성이 돈 많이 버네. 우리도 생산 라인 만들어서 해야지. 근데 생산을 공장을 만드는데 2년 걸리면 2년 미만까지는 단기, 이후는 장기 것처럼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냐 못하냐 그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규 기업이 엔트리가 아니면 치고 빠지는 엑시트에서 나가거나 이게 불가능한 기간을 우리가 이걸 단기, 이건 저 시장 이론에서 할 텐데 어차피 나올 거니까 이 책에도 살짝 설명을 했어요. 장기는 뭡니까 하면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는 거야. 진입을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는. 그래서 신규 기업이 엔트리와 엑시트에서 나가는 게 이게 가능한 기간을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거시에 가면은 비슷해요. 시장을 조정하는 게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되게 신축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장기고요. 가격이 잘 조정이 안 되면 단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우리 회계사 시험 문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회계사는 그냥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런 거 다 알지?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자 계산하자 뭐 이러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처음에 이론할 때는 이렇게 쭉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무슨 원래 객관식으로 할까 해서 했는데 그냥 OX도 뭐 설명 드릴까 했는데 그냥 시간만 뺏을 것 같고 이제 보시면 아는 거니까 좀 이상하거나 하면 그냥 우선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것도 사실은 그냥 여러 번 보긴 할 건데 챕터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쉬운 거니까 좀 이렇게 점수를 보니까 그래도 반타작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전날 좀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서 하시고 그냥 객관식 때는 객관식 문제 되게 많이 풀 테니까 우선은 좀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시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상법도 중요한데 그냥 상법은 수업만 열심히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경제학은 복습 조금만 하시고 남는 시간은 회계학 같은 것 좀 많이 좀 신경 쓰세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회계랑 세법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 이제 자꾸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비중은 그렇게 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단기 생산함수 요걸 먼저 보려고 해요. 하나하나 이렇게 가지쳐서 들어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단기예요, 단기. 단기라는 느낌이 뭐라고요? 이게 늘렸다 줄였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고정된 뭐가 있는 거예요. 고정된 투입 요소, 뭔가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 고정돼 있는 기간, 나중에 거시에서도 가격이 고정돼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단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단기 생산함수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자, 단기 생산함수랑 고정 요소가 존재할 때 거기 보시면 돼요. 고정.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자본이 고정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노동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K가 이렇게 픽스드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고정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얘가 고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정. 네, 이게 이제 단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효용함수 때 한 개, XY 효용함수 한 개 그대로 여기 적용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변수가 3개니까 역시 축이 3개 있어야 돼요. L, K, Q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생산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할게요. 이렇게 3차원의 쫙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쫙, 그쵸? 이렇게. 근데 내가 이 3개를 다 보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K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되니 이게 관심이에요. 잘 보세요. 재밌지 않아요? 그림 그리는 몇 개 안 되는 과목 상법도 그림 그리나요? 그림 그리시던데 보니까 설명회 할 때는 막 여기서 기업 주주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세법도 그림 그리는 게 거의 쭉 이거 하나밖에 안 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경작은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도 그리려고 하니까 좀 잘 해보세요. 그래서 이래저래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노동을 증가시켜 K가 고정됐으니까 K 없는 거 보시면 돼요. 아니면 K가 고정됐으니까 1로 고정돼도 되고 아니면 2로 고정돼도 돼요. K가 만약에 2로 고정됐다 하면 2 이렇게 있고 요걸 따라서 이렇게 쫙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요거 Q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면 여기 이제 여기 평면 보이시죠? 이렇게 쫙 막대기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나타낸 그 그림들을 표현하는. 이 3차원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요거 하나 고정시켜서 칠판에다가 2차원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자, 우선 거기 보니까 총생산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쫙 그리게 되면 노동을 투입했을 때 Q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 잘 나와 있어요. 보통 효용함수 할 때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약간 이게 생산의 S라인 형태 지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Q는 노동에다가 이렇게 Q 이 두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네요. 자, 우선 책 보면서 다시 합시다. 314페이지. 총생산물 토탈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토탈 프로덕트는 총생산물은 자, 거기 보시면 뭐의 약자인 거 보세요. TP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일정한 양의 가변 요소를 투입할 때 생산되는 재화의 총량인데 일반적으로 가변 투입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동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했을 때가 여기, 2개 했을 때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일 때. 자, 그러면 3일 때가 여기고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요거 하나 보시죠. 자, 여기 점은 어떻게 돼요? 여기 점은. 노동을 2명 투입했을 때 2명을 투입했는데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돼요. 노동을 2명 투입했는데 거기서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생산을 이렇게 한 거죠. 빨간 색깔은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내가 뭐 파란 색깔로 비교할게요. 노동을 2명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아웃풋이 여기 파란 색깔은 1이라고 하면 1은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최선을 다 안 한 거예요. 내가 노동을 2명 투입했을 때는 아웃풋이 이렇게 2개 생산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1을 생산한 것은 약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니까 낭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빨간 색깔은 도달할 수 없어요. 여기 3개까지 생산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노동을 3개 투입해야 되지 2개 갖고는 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도달이 불가능한 점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은 도달은 할 수 있지만 낭비가 존재하고 낭비라는 건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효율적인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노란 색깔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풋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점들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다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총생산이라는 그 개념 살짝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명 봅시다.
자, 총생산은 요 그림, 노란 색깔 그림 궤적을 나타내는데, 처음에는 동그라미 치시죠.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할 때 총생산물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총생산하면 다시 이렇게 S라인이 된다는 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노동이고 Q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에요. 처음에는 여기 파란 색깔 보시면, 자,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는데 이게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체증적으로 증가. 그다음 어느 변곡점을 지나가요. 변곡점을 지나가면서, 자, 책 보시면 L0를 넘어서면서, 변곡점이 L0인가 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여기는 체감적으로 증가하네요. 체감적으로 증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L2를 넘어서, L2에 극대가 됐어요. 넘어서 오히려 이렇게 감소해요. 이쪽이요. 빨간 색깔. 이거는 노동을 투입했더니 전체 생산을 깎아먹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거기 보시면 총생산물이 오히려 TP가 감소. 노동이 오히려 이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약간 S자를 눕혀놓은 형태다. 이게 중요해요. S라인 형태. 비용함수는 S라인 반대가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그게 어떤 게 막 좀 헷갈릴 때 있는데, 이거 가장 일반적으로.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줘요. 일반에서 안 줘요. 그냥 줘요. 식을 아예. 그냥 생산함수를 형태를 줘가지고 푸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다음 3번. N단위의 노동을 투입할 때 총생산물은 그때까지 한개 생산물 합과 동일하다. 그거 똑같아요. 총효용은 한개 효용의 합이다.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탈 프로덕트는 적분하는 거죠. 마지널 프로덕트를 적분해요.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마지널 프로덕트를 다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동이니까 하점자 이렇게 할게요. 하점자, 하점자. 자, 이거 다시 써드리면, 이거는 하점자가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노동의 총생산 이거고요. 노동의 총생산물 해도 되고요. 총생산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생산물이라 할까요? 자, 이거는 노동이니까 레이버니까 마지널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의 한개 생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개 생산. 그러니까 한 개니까 그 한 단위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증가하는 아웃풋의 총량. 한 개 개념만 똑같아요. 그래서 노동의 총생산물은 한 개 생산을 적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서메이션이니까 적분이에요. 그쵸? 밑에 뭐 그림도 왼쪽에 날개 부분이 있는데, 총생산을 미분하면은 한 개 생산이 되고요. 한 개 생산을 적분해서 다 더하면 총생산 되고요. 그건 이제 총효용, 한 개 효용에서 봤으니까, 여기선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자, 총생산이 있고, 한 개 생산이 있고, 요거 두 개와의 관계는 얘가 미분을 하면 한 개 생산이 되고요. 적분은 더한다는 거예요. 쌓을 적자예요. 적분을 하게 되면 총생산이 된다. 뭐 그런 관계가 있네요. 우리가 미분은 살짝 하는데 적분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적을 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하고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셨죠? 쪼개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관심이지 다시 이거를 다 쌓아가지고 뭔가 원래대로 만드시오 이렇게 우선은 하지 않아요. 자, 한 개 생산 봅시다. 총생산이고 마지널 프로덕트 보시죠. 노동이니까 하첨자 이렇게 L 쓸게요. 자, 개념 보시죠. 한 개 생산물 마지널 프로덕트란, 우리가 나중에 할 때 이렇게 한 개 생산 이런 말 쓰지 마시고 마지널 MP, AP, TP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가변 요소를 추가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노동과 같이 변할 수 있는 이걸 가변 요소죠. 가변 투입 요소를 네, 거기 보시면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한 개 더 추가 시 이거예요. 그게 한 개라는 마지널 개념이죠. 총생산물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식 밑에 박스 나와 있는데 이거죠. 노동을 한 단위 더 증가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됩니까?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요게 미분한다는 것이고,
요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마지널인 그 개념이니까 요거요. 한 개 더 추가시니까 미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효용함수 때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생산함수랑 비용함수는 그 무차별 곡선하고 효용함수를 잘 하시면은 이쪽은 좀 거저 먹는 거예요. 그냥 거의 다 똑같아요. 이 시험 문제도 근데 많이 나와요. 한 3-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 하시면은 여기까지 그냥 끝나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밑에. 한 개 생산물은 총 생산물의 접선의 기울기고요. 예, 맞죠? 그래서 총 생산물을 미분하면 한 개 생산물을 구할 수 있고 적분하면 총 생산을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315페이지 가보시면 그 밑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나눠서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효용함수에서도 했었는데 총생산함수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있고요. 그림을 3개 그릴게요. 우상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이게 수평쪽이 노동이고 여기가 Q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Q가 뭐 L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우상향한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요. Q가 뭐 L이라 할까요? 뭐 2L, 3L 해도 상관없는데 뭐 심플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노동이 증가할수록 Q가 증가하는데 약간 누르면서 체감적으로 증가하죠. 이게 위에 지붕이 있어야 돼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콱콱 누르는 거니까 Q가 증가하는데 약간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 효용함수도 했는데 여기서 평균과 한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역시 이렇게 뼈대 3개 그려서 뭐 늘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노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노동을 변화시켜요. 우선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평균 생산 어떻게 됩니까 하면 APL은 자, 이거는 Q를 L로 나누면 평균이죠. Q가 L이에요. L분의 L이죠. 예, 그렇죠. L분의 L. 그래서 그냥 L분의 L이라서 1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한 개 봅시다. 한 개. MPL. 한 개는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을 식을 쓰면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L이니까 미분하면 그냥 1 나오네. 요 미분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1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평균과 한계를 보시면 평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으로 1 이렇게 돼 있고요. APL. 한계도 보면 이것도 파란 색깔로 할게요. 이렇게 똑같아요. MPL 둘이 똑같네요. 얼마로 똑같냐라고 하면 1로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요거요. 살짝 보시고 다음 왼쪽 다시 가볼게요. 자, 기하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쭉 한번 볼게요. 쭉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제 제로점이라 하시죠. 여기가 1이라 할게요. L0고 L1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지금 요 가운데 거 생산함수하고 있어요.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일정하게 증가해요. 여기선 빠르게 증가하죠. 여기선 체감적으로 증가하고요.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할 때 보면 평균이다라고 하면 AP. 평균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원점에서 기울기죠.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 기울기 L분의 이거에 L분의 Q 하니까 이 기울기예요. 이거네. 노란 색깔. L분의 Q 똑같아요. 이게 평균. 노란 색깔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한계. 자,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죠. 요거요. 여기 파란 색깔. 한계. 두 개 똑같죠. 얼마로 똑같아요? 지금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플러스 아닙니까? 아니 플러스인데 1로 똑같다고. 1로 1. 그쵸? 똑같고. 요거랑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요걸로 먼저 할게요. 우선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평균은 노동을 점차 증가시켜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예요. 요거 기울기가 평균. 점차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 보이시죠? 차이점 두 개 잘 보세요.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한계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조금 변할 때니까 아이고 파랑이 노랑보다 더 가파르네요. 다시 여기 볼게요. 파랑이 노랑보다 훨씬 더 가파르네요.
알 수가 있겠죠? 다시요. 노란 색깔이 옆에다 써놓으세요. 평균이고요. 파란 색깔이 한계인데 한계가 더 가파른 거 알 수가 있어요. 직접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평균 생산을 계산하시게 되면 다시 요것이 그대로 쓰시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꾸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세요. 그러면 L의 제곱이 여기 가니까 L의 제곱을 L로 나누면 L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자, 이 Q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계 봅시다. 마지널 프로덕트 이건데 이건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요거 2가 밑으로 내려오고 하나 빠지면 되죠? 그래서 2L. 가만히 보니까 얘는 L인데 앞에 1이 생략되고 얘는 2L이니까 기울기가 2로 더 크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해요. 평균. 그쵸? 여기 보시면 커지죠. 노란 색깔 기울기가. 그 다음에 한계는 기울기 더 가팔라요. 이렇게 한계 이렇게 할 수 있죠. 밑에 볼게요. 밑에는 우선 원점에서 기울기를 보면 원점에서 기울기는 이게 평균 기울기인데 점차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다 직접 구해봅시다. 에버리지 프로덕트를 구합니다. Q를 L로 나눠요. Q는 루트 L 속에 있죠. 요거는 루트 L 곱하기 루트 L로 하시면 되겠죠. 띡띡 지워지면 루트 L분의 1 이렇게요. 그렇죠? L이 커지면 어떻게 돼? L이 커지면 얘는 L과 상관없이 일정하니까 수평이고요. 얘는 L이 커지면 증가하니까 우상향하고요. 얘는 L이 분모에 있으니까 L이 커지면 이게 떨어지니까 AP는 하락한다고요.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게 APL 이렇게요. 작아져요. 자, 평균 구했고요. 한계 구해봅시다. 한계는 미분하는 거예요. MPL이다라고 하면 자, Q를 L로 미분하면 되시는데 이거 2분의 1이라 이거 우리 많이 보는 거죠. 2분의 1로 하세요. 그냥 2분의 1. 2분의 1이 하나 내려가고요. 그리고 2분의 1에서 하나 빼줘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 하나 내려가고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미분 이렇게 막 괜히 변명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경작은 계산 문제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제가요 미적분을 몰라서 다 뻥이에요. 우리가 하는 미적분은 없고요. 그냥 덧셈 뺄셈 연산이고 딱 하나 요거 하나 미분하는 거. 미분 그냥 공식 법칙 그거 다 수학자들이 만들어 줬으니까 사실은 이게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공부를. 그래서 자꾸 딴 거 하다 보니까 자꾸 해야 돼요. 해야지 익숙해지고 재밌어지고 더 하는 거지. 안 하면은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낯선 것 환경을요 익숙하게 만드는 거 누가 빨리 하느냐가 그래서 최단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 익숙함이 빨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가 하나 빼줘요. 그러면 L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이거 다시 쓰면 이거 마이너스부터 밑으로 내려가죠. 2분의 1은 루트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루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루트 L분의 1인데 얘는 루트 L분의 1에다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어느 게 더 커요? 얘가 1이니까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MPL은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 살짝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요 수식과 그래프랑 모든 게 조화롭게 가야 돼요. 이거 보시면 파란 색깔이 접선의 기울기가 노란 색깔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MPL은 밑에 이렇게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욕조에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욕조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평균 온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평균 온도가 40도씨라 할게요. 너무 뜨겁나? 모르겠네요. 감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계는 뭡니까? 하면 한계는 추가적으로 물을 여기다 한 바가지 다시 붓는 거예요. 이게 추가적으로 한 바가지 버요. 여기다 물을 이렇게 붓는 거죠. 자, 물을 추가적으로 붓는데 그게 한계 온도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물을 붓는데 평균 온도가 점차 물이 뜨거워지면 추가적으로 붓는 물은 뜨거운 물이겠어요? 찬물이겠어요? 뜨거운 물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한계 온도가 만약에 추가적인 물이 40도면 계속 40도가 유지되고 이게 추가적인 거라니까? 추가적인 게 40도면 원래 물이 40도인데 계속 40도가 되고 평균 온도가 40도였었는데 추가적으로 60도 물을 부으면 평균을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평균 온도가 40도였어요. 얘가 원래 40도씨인데 근데 한계 온도는 40도보다
찬물을 붓게 되면 평균을 자꾸 깎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 다음 페이지에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걸 먼저 보고 정리할게요. 317페이지 보세요. 자, 박스를 보세요. 박스. 자, 거기 보시면 평균 생산물과 한계 생산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1번에 보세요. 한계 생산물은 접선의 기울기, 한계는 접선이라는 거, 미분이라는 거 잘 보시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표현을 암기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미지로 가져가세요. 그냥 총생산물에서 원점에서 연결한 원점에서 거기까지의 기울기를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접선의 기울기를 한계. 그 박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보세요. 첫 번째 MPL이 한계예요. APL보다 클 때 이거요. 한계가 평균보다 크게 되면 추가적으로 붓는 물을 뜨거운 물을 붓게 되니까 거기 APL은 증가한다. 예, 이해되실 거고. 다음 두 번째 MPL이 한계가 평균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평균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대가 되는 거 우리가 잠깐 볼 거고. 다음 세 번째 평균이 한계보다 더 커요. 한계가 평균보다 더 작으면 평균은 떨어지는 거. 이 그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별표하시죠. 즉 그거요. 한계 생산물이 평균 생산물보다 크면 평균은 증가하고요. 한계가 평균보다 작으면 평균은 감소한다. 이거요. 그리고 3번도 체크하시죠. 평균이 증가한다 해서 한계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평균이 뭐 한계가 이게 증가한다 해가지고 뭐 증가할지 감소할지 밑에만 있으면 평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생산이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계가 평균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극단적으로 가짜로 그렸는데 APL이 이렇게 있는데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한계가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MPL이. 여기 위에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할지라도 밑에 있으면 평균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뭐 그런 원리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쫙 잠재돼 있어야 되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밑에 참고는 그냥 말 그대로 학점 가지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316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자, 이 세 가지 그림을 이제 합쳐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다 그릴게요. 자, 노동을 증가시키고요. 여기가 Q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 세 가지를 다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평평한 구간이 있고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구간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책에는 그냥 평평한 걸 빼버렸는데 공부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구간을 셋으로 나눴어요. 자, 밑에다가 평균 한번 그려볼게요. 자, AP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점에서 기울기예요. 0, 1, 2, 3, 4, 5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여기를 한번 그려보시죠. 얘가 뭐 0 해서 뚜르륵 해서 이게 L0, L0. 다 하진 않을게요. 뚜르륵, 뚜르륵, 뚜르륵. 아유, 지저분해졌네요. 이렇게 있어요. 자, 원점에서 기울기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서 그려요. 여기서 이렇게. 이 평균이에요, 평균 기울기. 기울기가 점차 가팔라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장 가팔라졌네요.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선? 여기선 똑같네. 레이저 빔을 쏜다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다 맞아요, 한 번에. 그렇죠? 여기는, 이 레이저 빔 쏘면 이렇게 기울기 좀 작아지죠. 근데 모양이 좀 커지다가, 이렇게 커지다. 이것 따라 그리면, 모양이 이렇게 좀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이쁘게 그리려고 그냥 이렇게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평평하게 되고 여기까지. 그냥 여기서부터는 다시 작아져요. 이렇게. APL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아니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데 그냥 약간 그냥 U자 거꾸로 어차피 그릴 거니까 나중에 이거 빼버리면 U자 모양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고요. 함수식을 줘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죠. 다 한 개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파란 색깔이 크다니까 여기 더 커요. 여기서는 아예 극단데다가 여기서부터는 같죠. 여기서는 똑같잖아요. 똑같고요. 여긴 작아요. 오히려 파란 색깔보다 노란 색깔이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평균이 평평하면 평균 온도가 일정하면
한계도 그냥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되고요. 평균이 떨어져요. 추가적으로 한계가 평균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MPL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렇게 위에 있으면 돼요. 위에. 이런 형태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거 여기 3개 나와 있는 거를 합체해서 결합을 해서 나타낸 거니까 그거 그냥 하나 잘 보시고,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여기요. 평균이 증가한다? 한계는 위에 있구만. 이렇게요. 여기다 써드리면, 여기다 해야겠네. 평균이 증가 시 한계가 평균보다 커요. 네, 그렇게 알 수 있고, 평균이 여기가 평평하죠. 극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이 일정하면 일정시 한계는 평균과 같다. 이거는 효용함수도 마찬가지고, 비용함수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는 평균이 자꾸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가? 한계가 밑에 있으니까 떨어진다. 그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거 반대니까. 그 그림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하시고 이제 앞 페이지 갔다가 다시 올게요. 315페이지 보세요. 자, 설명 다시 1번 보시죠. 밑에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 보시면 노동 투입량이 L0에 도달할 때까지 한계 생산은 계속 증가하나, 그쵸?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 요걸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가 지울게요. 요거 지저분해서. 요거 그림 그냥 써도 되는데 밑에 그림 보시면서 하시죠. 자, 노동이고요. 이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S라인으로 표현을 했고요. 평평해지는 부분, 직선 부분은 뺐어요. 자, 거기 보시면 밑에 한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가만히 보시면, 자, 접선의 기울기 한계 보면 여기서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지다가 변곡점 가장 커지고 다시 작아지고 여기 평평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선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노동 투입량이 L0에 도달할 때까지는, 약간 이 변곡점 지나갈 때까지는 거기까지는 한계 생산물이 계속 증가하다가 체증하다가 그 다음 점차 체감적으로 증가하네요. 그러다가 극대값을 지나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극대값을 지나면 여기를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형태 알 수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요. 총생산이 감소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계 생산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MPL이 0보다 작다. 이거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생산을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림 잘 보시면 뭔가 노동을 투입했더니 성과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1번 보시면 노동이 L0를 넘어서면 한계 생산물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있죠. 여기 변곡점에서 여기는 또 우리의 관심사 아니고, 여기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적 선택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 얘기 안 하면 수학 체감의, 거의 밑줄 치시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한다.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늘상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해요. 노란 색깔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되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 노동 투입량이 L2 여기를 지나서게 되면은 총 생산물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한계 생산 이렇게 되고요. 그럼 총 생산을 깎아먹는 거죠. 한계 생산 여기 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L인데 여기 0보다 작은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수학 체감의 법칙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일정 수준을 지나가게 되면 처음엔 증가할 수도 있지만 지나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거기 보시면 어떤 단계를 지나고서부터는 그 가변 요소의 한계 생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 그래서 밑에 박스 봅시다. 수학 체감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계 동그라미 치세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할 때 한계. 자, 그거 뭐랑 연결시키냐면 다른 생산 요소 투입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수학 체감이라는 거는 뭐냐면 단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생산 요소 투입량이 고정돼 있을 때
어떤 거 하나만 증가시켰을 때 그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2번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단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단기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거의 모든 산업 부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16페이지 총생산물과 한계생산물과의 관계 별표 하시죠? 사실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면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 사과를 먹었을 때 효용의 증가는 증가예요. 총 효용은. 그다음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면 총 효용이 극대되는 것처럼 한계 생산이 제로가 되면 총 생산 극대되고요. 여기 보시면 한계 효용이 한계 생산이 0보다 작으면 총 생산이 떨어진다라는 거. 네,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균 생산 볼게요. AP 이런 거 자꾸 익숙하게 보시고. 자, 거기 보시면 생산 요소 한 단위당 그냥 평균 그 개념이에요. L로 나눠준 거죠. 자, 2번 보세요. 원점을 연결한 원점에서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그림 3차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녹색깔로 된 게 평균이죠.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보시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317페이지 가보시면 자, 처음에 원점에서 연결한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어떤 수준 지나면 떨어지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4번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평균 생산물 곡선도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리고 밑에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거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그림 가지고 말 문제 물어볼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뭐 생산에 3단계 나와 있는데 요즘은 잘 이거 하진 않아요. 하진 않으니까 그냥 제키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이거 넘기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장기 들어갈게요. 장기가 이제 무차별 곡선인데 그 등량 곡선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분 조영지 학생 오셨어요? 혹시? 아유, 마이크.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